이야기처럼 늦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탑승 준비도 근무 시간, 승무원 보상 첫 합의. 에어캐나다의 약 10,000명의 객실 승무원들은 8월 16일 파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수개월간 이어진 계약 협상 결렬의 결과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탑승 전 이뤄지는 지상 근무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항공기 이륙전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불합리한 미지급 노동으로 이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8월 19일 CUP 노조와 에어캐나다는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4년 계약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좁은 기체 내로우 바디는 출발 60분 전부터, 넓은 기체 와이드 바디는 70분 전부터 시간당 임금의 최대 70%를 지상근무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기존 제시하는 시간당 임금의 50%, 45분 좁은 기체, 60분 넓은 기체였으나 이번 잠정 합의는 이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총 보상 인상폭은 38%, 특히 첫 해에는 약 25% 인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약 50만 명 이상의 승객이 받은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항공사는 점진적으로 온항 복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완전 복귀까지는 최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짚어볼 핵심 사안은 향후 해당 계약이 항공업계 전반의 지상근무 보상 기준으로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노사관계 및 비용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입니다. 이번 교섭은 단순한 파업 종료를 넘어 승무원 노동 조건의 장기적 변화를 야기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7월 인플레이션 1.7%, 식비 주거비는 여전히 부담될까? 캐나다 통계청은 8월 19일 2025년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1.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 수치인 1.9%에서 더 낮아진 것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가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휘발유 가격 하락입니다. 휘발유는 전년 대비 무려 16.1%나 떨어졌으며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탄소세 해제 정책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관련 지출이 줄어들면서 CPI 전체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의 핵심을 보여주는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CPI 미디언은 3.1%, CPI 트림은 3.0%로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1에서 3% 범위의 상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압박은 완전히 줄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가격은 3.3%, 주거비는 3.0% 상승했습니다.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밥상 물가와 집세 부담은 여전히 생활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30에서 40%로 반영하며 캐나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픽셀 10, AI 더 똑똑해졌다. 사젠과 생활에 집중. 2025년 8월 20일 구글은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에서 픽셀 10 시리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픽셀 10, 픽셀 10 프로, 픽셀 10 프로 XL과 최초의 픽셀 10 프로 폴드, 폴더블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를 뛰어넘는 텐서 G5 칩과 제미나이 기반 AI 기능을 장착해 스마트한 개인 비서폰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능은 매직 큐와 카메라 코치입니다. 매직 큐는 화면에 나타난 번호 등 정보를 자동 인식해 미리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는 반면 카메라 코치는 사진 구도나 조명에 대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촬영 팁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 모델에는 100배까지 확대 가능한 슈퍼레즈 줌이 적용되어 AI가 사진의 세부를 보정해 줍니다. 가격은 기존 픽셀 세대와 유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기본 픽셀 10이 $800, 픽셀 10 프로는 $1,000, 픽셀 10 프로 XL $1,200,
그리고 프로폴드는 $1,800입니다. 출시 일정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폴더블 모델인 프로폴드는 10월 9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는 구글이 하드웨어보다 AI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세 타격, 24시간 내 지원, 온주 $700만 투자. 8월 20일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는 해밀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로 경제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총 7천만 캐나다 달러, $70만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파워, Protect Ontario Workers Employment Response 센터에 $20만 투입하여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해고 직후 24시간 내에 필요 지원, 훈련, 재취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나머지 $50만 Better Jobs Ontario BJO 프로그램 확대에 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비, 교통비, 육아비 등을 지원하며 청년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이 수요가 많은 직종으로 재취업하길 돕습니다. 더그포드는 이 지원책이 관세 전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 5,000명 참여 17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2025년 8월 9일 캐나다 동부의 세인트 존스에서 제16회 캐나다 서머 게임스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청소년 국가 스포츠 축제로 13개 주와 준주의 선수, 지도자들을 포함한 4,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총 17개 종목 240개 메달 경기로 구성되며 스포츠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세인트 존스와 인근 지역 전역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리 브라운스 센터에서는 개 폐막식과 주요 종목이 진행되며 새로운 포티스 캐나다 게임스 컴플렉스는 육상, 축구, 멀티스포츠 훈련 등 대회 중심 무대입니다. 이 시설은 IAF 트랙, 피파 인증 축구장, 실내 훈련 시설을 갖추었고 LEED 실버 인증을 받은 친환경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 개개인의 경쟁을 넘어 지역 경제에 수백만 카드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이벤트이며 뉴펀들랜드 지역의 장기적 스포츠 기반 인프라로서 책임감 있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